한국 남자와 결혼한 후 아버지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뀐 영국 귀족 가문의 막내딸이 있습니다. 한국 유학 때문에 가족과 1년간 대립했던 명문 귀족 출신 24살 엘리자베스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언니 둘은 이미 가문을 저버렸다. 하지만 너만은 다르다. 너는 내 마지막 희망이다. 몇 달간 한국인과의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던 아버지는 결국 위기의 순간을 계기로 완전히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 땅을 밟은 한국 청년이 단 며칠 만에 보여준 행동은 가족들이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아버지 쪽에서 먼저 결혼 승낙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토록 한국을 무시했던 영국 귀족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엘리자베스의 놀라운 경험담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영국 귀족 가문의 막내딸이었던 제가 어떻게 세 번째 한국 사위를 집안에 들이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저희 집안은 몇백 년을 이어온 영국의 전통 있는 상류층 귀족 가문이에요. 아버지는 가문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다르다. 우리 혈통의 고귀함을 잊지 마라. 이런 말씀을 귀가 아프도록 들으며 자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보다 8살 위인 첫째 언니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인 교수님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한국의 명망 있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된다. 아버지는 첫째 언니가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식탁을 쾅 치며 소리치셨어요. 우리 가문의 딸이 어떻게 동양인과 결혼할 수 있단 말이냐. 그날 밤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언니는 울면서 방에 들어가 버리고 어머니는 한숨만 쉬시고 아버지는 서재에서 술을 드시더라고요. 하지만 첫째 언니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반대하셔도 제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얼굴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이셨어요. 결국 첫째 언니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으로 떠나버렸어요. 결혼식에도 저희 가족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딸이 둘뿐이다라고 하시며 첫째, 언니 사진을 모두 치워버리셨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둘째 언니마저 런던 의대에서 만난 한국인 의사 선배와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도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실력 있는 의사였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또다시 격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또야? 또 한국인이야. 아버지가 둘째 언니에게 소리치시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너희들이 이 가문을 어떻게 만들려는 거냐?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둘째 언니도 첫째 언니와 마찬가지였어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 직접 만나보시면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만나볼 생각조차 없으셨습니다. 절대 안 된다. 한 명도 모자라서 2명까지. 그 시절 집안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아버지는 매일 한숨만 쉬시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고 언니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저는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둘째 언니가 한국으로 떠나던 날은 지금도 생생해요. 공항까지 배웅도 안 가셨어요. 아버지는 서재 문을 꽁꽁 잠그고 나오지 않으셨고 어머니만 몰래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저 혼자 언니를 배웅했는데 언니가 마지막에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너는 꼭 행복해야 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두 언니가 모두 떠난 후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저를 보실 때마다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너만큼은 다르게 키우겠다면서 제게 더욱 엄격해지셨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일일이 확인하시고 친구들까지 신원조회를 하실 정도였어요. 혹시 동양인 친구는 없지? 아버지는 제가 대학교 얘기만 해도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특히 한국인은 절대 만나지 마라. 언니들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그럴 때마다 저는 네, 아버지 하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언니들이 한국에서 보내온 사진들을 몰래 보고 있었거든요. 첫째 언니가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둘째 언니가 한국 음식을 해먹는 사진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영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밝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이 생겨서 몰래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신청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수업을 들을수록 매력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 한국어의 아름다운 억양.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은 정말 친절하신 분이었어요. 엘리자베스, 발음이 정말 좋네요.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있나요? 그래서 한국 문화 동아리도 가입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김치를 맛봤는데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지만 묘하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동아리에서 케이팝도 들어봤어요. 처음 들었을 때의 그 신선함이란 영국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지만 정말 중독적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댄스도 배우고 한국 드라마도 봤어요. 볼 때마다 언니들이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저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집에서는 절대 들킬 수 없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어로 일기도 써봤습니다. 한국 음식점에도 가봤는데 불고기를 처음 먹었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어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엘리자베스,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네요.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심 없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받는다는데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정말 가고 싶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했지만 집에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아버지 반응이 뻔했거든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저녁 식사 시간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보고 싶어요.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포크 소리, 접시 소리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아버지 얼굴이 새하얘지시더니 포크를 탁 하고 놓으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들처럼 너마저 그 나라로 가겠다는 것이냐?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거냐? 어머니도 급히 나서셨어요. 얘야,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생각해봐라. 언니 둘도 모자라서 너까지. 눈물이 글썽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단순히 학업을 위한 거예요. 언니들과는 달라요. 1년만 다녀올게요. 그냥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만들어서 말했어요. 공부, 아버지가 비웃으시더라고요. 언니들도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어떻게 됐지? 둘 다 그 나라 남자들과 결혼해서 영영 돌아오지 않잖아. 정말 절망적인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부터 아버지는 사흘 동안 저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한숨만 쉬시고 집안 분위기가 얼음장 같았어요. 식사 시간마다 침묵만 흘렀고 저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조건이 있다. 무겁고 엄숙한 목소리였어요. 1년이다. 정확히 1년만. 그리고 이상한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공부만 하고 돌아와야 한다. 약속할 수 있느냐? 저는 서슴없이 대답했어요. 네, 약속드릴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1년 후 제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그리고 어떤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말입니다. 출발 전날 밤, 아버지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엘리자베스, 너는 정말 내 마지막 희망이야. 언니들은 이미 가문을 저버렸지만 너만큼은 다를 거라고 믿는다. 그러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부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마라.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아버지의 기대대로 1년 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 운명적인 만남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사람들의 빠른 걸음걸이, 그리고 어디서 나는지 모를 달콤한 냄새까지. 정말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짐을 풀면서 첫째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한국 도착했어. 언니 목소리가 정말 반가웠어요. 드디어 왔구나. 어때? 설레지? 응. 근데 좀 떨려.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언니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 너라면 금방 적응할 거야. 하지만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어 수업에서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모두들 저보다 훨씬 유창하게 말하더라고요. 특히 중국에서 온 메이라는 친구는 한국어를 정말 잘해서 저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어 시험에서 저는 최하점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시험지를 돌려주시면서 엘리자베스 씨, 조금 더 노력해야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나? 내가 여기 올 자격이 없는 건가?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학교 근처 작은 한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사장님이 제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에서 왔어요. 그러자 사장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아이고, 영국, 우리 아들이 런던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많이 드세요. 그날부터 그 식당은 제 단골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항상 제게 특별히 반찬을 더 주시고 한국어도 천천히 가르쳐 주셨어요. 김치는 이렇게 먹는 거예요. 밥은 숟가락으로 먹어야 해요 하시면서 말이에요. 처음으로 한국에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룸메이트 수진이와도 친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착한 친구였어요. 제가 한국어로 일기를 쓰려고 하면 틀린 부분을 고쳐주고 주말마다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줬거든요. 엘리자베스, 명동 가봤어. 아니, 아직 안 가봤어. 그럼 오늘 같이 가자.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수진이 덕분에 저는 정말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었어요. 명동의 화려한 네온사인, 홍대의 젊은 에너지, 강남의 세련된 분위기까지.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전통 한옥들 사이를 걸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현대와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구나. 그때 처음으로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꼈어요. 수진이가 저를 자기 집에 초대해준 날도 잊을 수 없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정말 정성스럽게 한정식을 차려주셨습니다. 영국 음식은 어때요? 맛있지만 한국 음식만큼 다양하지는 않아요. 그러자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그럼 여기 있는 동안 한국 엄마 음식 많이 먹어야겠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수진이 어머니의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집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따뜻한 정이 있었거든요. 영국에서는 가족 간에도 격식을 지켜야 했는데 여기서는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시니까 감동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나면서 저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김치도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때 부모님께 전화드리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걸려오는 아버지 전화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지내느냐? 이상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지. 네, 아버지. 그냥 공부만 하고 있어요. 좋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는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라. 적당한 선을 지켜야 한다. 아버지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여기서 느끼는 행복과 자유로움을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사 과제를 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남학생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한국사 수업 듣는 외국인 학생이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 인상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에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엘리자베스예요. 안녕하세요. 민준이라고 해요. 같은 수업 듣는데 어려운 부분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그게 민준 씨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민준 씨는 한국사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었어요.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사 과제로 어려워하자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시대 여성들의 지위에 대해 쓰고 있는데 자료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그거라면 제가 좋은 자료들 알고 있어요. 같이 찾아보실래요? 민준 씨의 친절함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자주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게 되었어요. 민준 씨는 정말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사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있었어요. 한복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선에서 나와요. 한국 음식의 특징은 발효 문화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쉽게 설명해주곤 했죠. 한 달 정도 지나자 저희는 단순한 스터디 파트너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항상 제게 신사적이었고 제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격려해줬습니다. 엘리자베스 씨는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한국을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게 느껴져요. 어느 날 민준 씨가 저를 경복궁에 데려가 줬어요. 한국의 전통 궁궐을 직접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경복궁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특히 근정전 앞에서 민준 씨가 조선시대 역사를 설명해 줄 때 저는 그의 진지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하던 곳이에요. 이 기둥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어요. 민준이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그가 자신의 나라와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여름이 되면서 저희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민준 씨는 제게 한강에서 치킨을 먹는 문화도 알려줬고 노래방에서 케이팝을 함께 부르기도 했어요. 엘리자베스 씨, 한국 생활이 어때요? 정말 행복해요. 특히 민준 씨를 만난 후로는 더욱요. 그 말을 들은 민준 씨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저도 엘리자베스 씨를 만난 후로 매일이 즐거워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보낸 여름은 정말 꿈 같았어요. 제주도 여행도 가고 부산의 해운대에서 일출도 봤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사랑도 키워나갔어요. 민준 씨는 항상 저를 배려해주고 제가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1년의 교환학생 기간이 절반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여전히 매주 언제 돌아오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민준 씨, 저 내년에 영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어느 날 저녁 한강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준 씨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민준 씨는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고 저는 영국에서 학업을 마쳐야 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만으로도 힘든데 문화적 차이와 가족의 반대까지 생각하니까 막막했어요. 가을이 되면서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전화로 빨리 돌아와라고 재촉하셨고 저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민준 씨와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떠나기가 더 어려워졌거든요. 엘리자베스, 나도 영국에 갈 수 있어요. 연구를 위해서라도 갈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 민준 씨는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는 걸 말이에요. 마지막 달이 되자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했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웠어요. 언니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첫째 언니가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사랑은 정말 소중한 거야. 나도 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 둘째 언니도 비슷한 얘기를 해줬어요. 아버지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하지만 저는 결국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공항에서 민준 씨와 작별 인사를 할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약속해요. 네, 약속할게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약속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것인지를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1년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있었어요. 그리고 곧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저를 위한 다른 계획을 세워두셨다는 것을 말이에요. 영국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시더라고요. 엘리자베스, 앉아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아버지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진지하셨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다. 아버지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제게 밀어주셨어요.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명문 귀족 가문에서 혼담이 들어왔다. 상대방은 백작의 장남이고 가문도 우리와 비슷한 전통을 자랑한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혼담이라니,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었다니. 아버지,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각이 없다고? 아버지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엘리자베스, 너는 24살이다. 귀족 가문의 딸로서는 이미 늦은 나이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말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생각만 났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그와 함께 본 한강의 야경이 자꾸 떠올랐어요. 꼭 다시 만나요라고 했던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얘야,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라. 언니 둘이 이미 가문을 떠났잖니.
너라도 제대로 된 곳에 시집을 가야 아버지가 마음을 놓으신다. 어머니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드디어 말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설마, 한국에서,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직접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엘리자베스, 그 얘기는 아버지께 절대 하면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안 돼. 그러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부디 아버지 뜻을 따라다오. 가문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민준 씨에게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상황과 아버지의 혼담 얘기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민준 씨의 답장이 왔어요. 엘리자베스, 저도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마침 유럽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런던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메일을 읽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런던에 온다는 걸 부모님께 말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런던에서 쇼핑하러 가요. 정말 죄송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런던에서 민준 씨를 만났을 때 정말 울고 싶었어요. 2달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이 그렇게 그리웠을 줄 몰랐거든요. 엘리자베스, 민준 씨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순간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런던의 작은 카페에서 저희는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민준 씨,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결혼시키려고 해요. 알고 있어요. 편지에서 봤으니까요. 민준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저와 결혼해주세요. 아버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행복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아버지 반응이 뻔했거든요. 민준 씨, 우리 아버지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예요. 언니들 때문에 이미 상처받으셨거든요. 그래도 시도해 볼게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날 민준 씨와 함께 템스강을 걸으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미래, 문화적 차이, 그리고 가족들의 반대까지. 사랑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전부는 아니지만 시작이에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민준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아버지께 민준 씨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언니들과 상의해보고 싶었어요. 첫째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한국에서 만난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언니가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민준 씨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드렸더니 언니가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사랑은 정말 소중한 거야. 포기하면 평생 후회해. 둘째 언니와도 통화했어요. 아버지가 반대하시겠지만 포기하지 마. 우리도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언니들의 응원을 받으니까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드디어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저녁 식사 후 서재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아버지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뭐라고 했느냐? 한국에서 만난 남자분이에요. 대학원에서 한국사를 전공하는 정말 성실한 분이에요. 또야? 또 한국인이야. 아버지가 소리치셨어요. 언니 둘도 모자라서 너까지. 이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냐.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 한 번만 만나보세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절대 안 된다. 나는 이미 프랑스 백작가와 약속했다. 다음 달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어머니도 나서셨어요. 엘리자베스, 제발 아버지 뜻을 따라라. 더 이상 아버지를 힘들게 하지 마라. 눈물을 흘리시면서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부모님의 눈물과 민준 씨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준 씨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민준 씨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엘리자베스, 저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아버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겠어요. 정말 고마웠지만 걱정도 되었어요.
마침 민준 씨가 학술 발표 차 유럽에 머물게 되었어요. 저는 몰래 민준 씨를 저희 집 근처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부모님이 보시면 안 되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만났어요. 민준 씨,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정원 벤치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한계에 달해 있었어요. 매일 아버지의 압박과 어머니의 눈물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민준 씨,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눈물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엘리자베스, 저를 믿어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민준 씨가 저를 위로해줬지만 그때 저는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간절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결국 저는 민준 씨에게 이별을 고했어요. 사랑하지만 부모님의 눈물 앞에선 더는 버틸 수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을 하면서 저도 울고 민준 씨도 울었어요. 민준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눈물 속에서 헤어졌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 씨가 한국으로 떠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프랑스 백작가와의 상견례를 계속 추진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들이 동시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첫째 언니가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부모님의 눈물보다 더 무거운 건 내 인생의 눈물이야. 사랑을 버리면 평생 후회하게 돼. 둘째 언니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야.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언니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들으니까 다시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 인생인데 왜 포기해야 하지? 하지만 상황을 바꾸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면서 쓰러지신 거예요. 아버지, 저는 소리치며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고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패닉 상태가 되어서 구급차, 빨리 구급차라고 소리치셨어요. 마침 그때 둘째 언니 부부가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둘째 언니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잠시 친정에 와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둘째 언니 남편인 의사 형부가 즉시 달려왔습니다. 심장 발작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형부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정말 전문적이고 신속한 응급처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형부의 진짜 실력을 느꼈어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의사들이 가족분이 응급처치를 잘해주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정말 안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더 있었어요. 첫째 언니 남편인 교수 형부가 마침 유럽에서 연구 중이었는데 소식을 듣고 즉시 한국의 의료진과 연락을 취해서 최신 치료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한국에서 이런 케이스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약을 사용하면 회복이 더 빠를 거예요. 첫째 형부의 도움으로 아버지는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민준 씨였어요. 소식을 들은 민준 씨가 한국에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날아온 거예요. 공항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와서 밤새도록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헌신적으로 간병을 해줬어요. 아버지가 의식을 잃으신 동안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드리고 의료진과도 소통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사흘 후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누가 나를 살려준 거냐? 였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따님의 한국인 남편분이 응급처치를 해주셨고 또 다른 따님의 한국인 남편분이 최신 치료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한국 남성분이 사흘 동안 간병을 해주셨어요. 아버지 얼굴에 충격이 역력했어요. 자신을 살려낸 사람들이 모두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 사위들이라는 사실의 말이에요. 그리고 민준 씨를 보시더니 자네가 누구인가? 라고 물으셨어요. 민준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준이라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동안 민준 씨를 바라보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시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엘리자베스, 가까이 와라.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내 사랑을 따라가거라. 그가 내 행복이라면 이제는 내 자랑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민준 씨도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꼭 안아줬어요. 정말 드디어 아버지가 저희 사랑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날 이후 저희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민준 씨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던 분이 이렇게 변하실 줄 누가 상상했을까요? 아버지는 회복하시면서 민준 씨와 많은 대화를 나누셨어요. 자네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한국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외교사에 관심이 많아요. 흥미롭군. 우리 가문도 외교관을 많이 배출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아버지는 민준 씨의 학문적 깊이에 감탄하셨어요. 이런 젊은이라면 우리 딸을 맡겨도 되겠구나. 어머니도 민준 씨가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간병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남편을 이렇게 돌봐주시다니.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엘리자베스의 아버님이시니까요. 민준 씨의 대답에 어머니는 더욱 감동하셨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되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자베스, 민준 씨와 결혼 준비를 해라.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버지? 그래, 이제는 내가 인정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셨어요. 결혼식은 영국에서 하자. 우리 가문의 전통에 따라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려주고 싶다. 민준 씨가 흔쾌히 동의했어요. 물론입니다. 영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정말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초대장을 보내고 장소를 예약하고. 하지만 가장 기대되는 건 언니들이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첫째 언니 부부가 한국에서 날아왔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엘리자베스, 축하해. 드디어 내 차례구나. 언니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첫째 형부도 민주 씨를 보고 반가워하셨어요. 같은 한국 사람이네요. 반갑습니다. 둘째 언니는 아직 어린 아기가 있는데도 흔쾌히 와줬어요. 동생 결혼식에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어. 아기를 안고 온 둘째 언니를 보니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자를 처음 안아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아이도 한국과 영국의 피가 섞인 아이구나. 정말 아름다운 아이야. 그러시면서 둘째 형부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줘서. 결혼식 전날 밤, 언니들과 함께 밤새 이야기했어요. 정말 긴 여정이었지? 첫째 언니가 말했어요. 우리 셋 다 한국 남자와 결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둘째 언니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도 이제는 한국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너희들 덕분이야. 저는 언니들에게 고마웠어요. 언니들이 먼저 길을 열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쉽게 결혼할 수 있었던 거야. 뭘, 당연한 거지. 우리는 자매잖아.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정말 떨렸어요. 거울 속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베일을 씌워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행복해라, 내 딸아.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가실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민준 씨가 제단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혼인 서약을 진행하실 때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하객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객들이 조용히 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진정한 가문의 자랑은 혈통이나 전통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이더군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저를 구해준 건 바로 이 한국 사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둘째 형부와 민준 씨를 차례로 가리키셨어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고 우리 가문의 진짜 자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자랑스럽게 선언합니다. 아버지가 힘차게 말씀하셨어요. 아빠 미안. 막내딸도 결국 한국 사위구나. 하지만 이제는 내 자랑이다. 그 순간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저는 정말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민준 씨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언니들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면서 우리 딸들 모두 행복하구나라고 하셨어요. 결혼 반지를 교환할 때 민준 씨가 제게 속삭였어요. 사랑해요, 엘리자베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리셉션에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한국 음식을 처음 맛보시고는 이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구나라고 감탄하셨어요. 김치를 드시면서 좀 맵지만 중독성이 있네라고 하시더라고요. 첫째 형부가 아버지에게 한국 전통차 문화에 대해 설명해 드리니까 아버지가 정말 흥미로워하셨어요. 한국에도 이런 깊은 차 문화가 있었구나. 우리 영국과 비슷한 면이 있네. 문화적 공통점을 발견하신 것 같았어요. 둘째 형부는 아버지께 한국 의학의 우수성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심장질환 치료에서는 정말 앞서 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었구나라고 하셨어요. 민준 씨는 아버지와 영국사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셨어요.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는 정말 훌륭한 제도입니다. 한국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면서 자네 같은 젊은이와 대화하니까 즐겁군이라고 하셨어요. 피로연이 끝날 무렵 아버지가 새 사위를 모두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을 오해했었네요. 이제는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 저희야말로 이런 훌륭한 가문의 사위가 되어서 영광입니다. 첫째 형부가 대표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더욱 효도하겠습니다. 둘째 형부와 민주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허니문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엘리자베스,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 내 행복을 가로막으려고 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는 다 괜찮아요. 고맙다. 그리고 민주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잘 선택했어. 어머니도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행복해라, 내 딸아. 그리고 한국에서도 자주 소식 전해다오. 네, 어머니. 자주 놀러 오세요. 한국도 정말 좋은 나라예요. 허니문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한국에 정착했어요. 민준 씨의 박사 과정도 마무리해야 했고, 저도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아쉬워하셨지만 이해해 주셨어요. 한국도 좋은 나라더군. 가끔 놀러 가겠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정말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말씀이었거든요. 정말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 손자, 손녀들도 보고 싶고. 지금 저희는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민준 씨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저는 한영문화교류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람있는 일이에요. 얼마 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말로 한국에 놀러 오셨어요.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시고, 한옥마을도 구경하시면서 정말 즐거워하셨어요.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있었구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경복궁을 구경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문화에는 우열이 없구나.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을 뿐이야. 그때 저는 아버지가 정말 변하셨다는 걸 느꼈습니다. 언니들과도 자주 만나요. 첫째 언니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고, 둘째 언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셋 다 한국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세 자매가 모여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아버지가 이렇게 변하실 줄도 몰랐고. 그래도 결국 모든 게 잘 되었네. 이제 아버지는 친구들에게 자랑하신다고 해요. 우리 딸들은 모두 한국에 시집 갔는데 사위들이 정말 훌륭해. 예전에는 창피해하시던 일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되신 거예요. 최근에는 저희 집안에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저도 임신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소식을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한국과 영국의 피가 섞인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나는구나. 정말 축복이야. 민준 씨는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가르치고 싶어 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알게 해주고 싶어요. 저도 그 생각에 동감해요.
우리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될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아버지의 반대부터 시작해서 이별의 아픔, 그리고 극적인 화해까지. 하지만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만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가능했을 테니까요. 지금 저희 가족은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영국 귀족 가문의 전통과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낸 거죠. 새 한국 사위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린 셈이에요. 사랑은 정말 위대한 힘인 것 같아요. 편견의 벽도 허물고 문화의 차이도 극복하게 해주니까요. 저희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언젠가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